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금요일날 코스피는 0.29% 상승, 코스닥은 0.9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시장을 지배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일단 주역은 삼성전자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사실 뭐 정석의 흐름대로 가고 있어요. 바닥 다지고 진통 구간을 겪고 21선 돌파를 시켜놓고요. 바로 못 가죠. 지금 21선이 아직은 이렇게 하락각에 있기 때문에 이걸 평평하게 돌려놓고 다시 우상향을 시키는 작업이 여기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돌파시켜놓고 눌렸다가 안착하는 과정이라고 금요일날 확인이 나온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천천히 이렇게 매물 소화해 나가면서 다시 전고점까지 가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코스닥도 여기서 이제 요날 방송에서 말씀을 뭐 드렸었는데요. 얘가 만약에 이제 여기 전고점을 바로 가느냐 아니면 한번 이렇게 눌렀다가 뭐 이런 구간까지 한번 누르겠죠. 갭도 좀 메꾸고 이런 식으로 좀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턴해가는 그런 흐름으로 가느냐. 근데 이제 금요일 날 한번 꺾이는 흐름이 나왔고요. 여기서 바로 가느냐 꺾이느냐는 결국에는 코스닥은 2차 전지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반도체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2차 전지는 굉장히 큰 약세를 보였죠.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이 그렇게 불을 뿜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코스닥의 운명은 2차 전지가 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약세로 이렇게 마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뭐 여기서 뭐 이렇게 뭐 꺾이는 흐름보다는 적당한 조정 후에 다시 돌아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 시장을 여기서 뭐 전고점도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할 생각이라면 여기서 2차 전지를 이 이상으로 밀기는 저는 힘들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조정 구간에서의 어떤 그 역할을 2차 전지가 하긴 하겠지만 시장이 여기서 이렇게 꺾일 게 아니라면 결국 2차 전지도 조정을 거치고 다시금,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그다음에 로봇 AI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반등세가 좀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다시 2차 전지로 수급이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여기서 한번 이렇게 눌렀다가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어떤 추세를 계속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통통통통통 요번에도 요런 구간 안에서 한번 지지를 받고 요런 모습을 보이고 또 요렇게 돌아 나간 다음에 요런 식의 어떤 상승 혹은 여기서 또 차분히 매물 소화해 놓고 다시 한번 조정 후에 130만 원 근처 혹은 여기서 이제 버텨냈던 박스권 구간 있죠. 여기까지 다시 올려놓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130만 원을 재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여기서 얘네들이 여기서 이렇게 꺾인다 그러면 시장도 꺾인다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시장이 꺾일 가능성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2차 전지를 여기서 이렇게 죽이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시장도 지금 이런 추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또 갈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시장이 꺾인다라고 하면 2차 전지도 꺾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지만 저는 뭐 아직까지는 시장이 꺾이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차 전지도 어느 정도 또 조정 후에 반도체 로봇 AI에서 또 수급이 빠져나올 거 아니겠어요? 얘네들 어느 정도 올리고 나면 그때 2차 전지는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일단은 시나리오를 좀 세우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요런 정도 가격 이렇게 뭐 쌍바닥 느낌으로 다시 이렇게 만들어 가는지, 그렇게 되면 21선이 얘도 이제 하락각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이제 뭐 양봉을 세우면서 좀 돌려놓고 요렇게 가는 흐름 요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다가 요렇게 양봉이 서는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일단은 좀 추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요런 저점 구간을 좀 과하게 이탈을 하는지 여부가 또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이런 121선 구간까지는 또 열어놔야 되니까 일단 다음 주 얘네들이 뭐 에코프로 BM이 이런 구간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포스코 DX는 이제 뭐 코스피 개별 이제 그러니까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라는 개별 재료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얘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 안에 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 정도의 폭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 정도의 폭이 얼추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 정도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나올 만큼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거의 조정 없이 올랐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조정 구간을 좀 거치고 나서 다시 또 돌아가는지 흐름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포스코 그룹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구간 안에서 박스 이런 구간, 이제 이런 저점 있죠. 이런 저점들을 지켜주는지, 아니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추세를 완벽히 이탈하는 하락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뭐 아직 미리 이런 어떤 시나리오 관점을 가지고 좀 비중 있게 들어가기보다는, 확실히 시장의 흐름이 2차 전지를 죽이는 흐름보다는 천천히 다시 이렇게 흐름을 좀 회복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될 때, 그때 가서 관심을 두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은 어찌됐건 지금 금요일날 미국장도 테슬라가 큰 폭의 하락을 보인 반면에 뭐 AMD 비롯해가지고 마이크론이나 이런 반도체 애들이 또 계속 강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다음 주 초반까지는 반도체의 흐름이 쉽게는 꺾이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어서요. 당분간은 반도체에 일단 집중은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반도체도 이제 하루 정도 더 강세를 보이면은, 그때는 단기적으로는 또 이제 부담스러운 구간에 좀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반도체는 저번 주 이제 방송에서 그런 멘트를 좀 드렸어요. 지금까지 이미 많이 올려놓은 한미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를 여기서 더 올릴 더 올릴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항상 메이저 세력들은 많이 올린 애들은 팔고 밑에 있는 애들 다시 올리고, 또 얘네들 많이 올라가면은 죽였던 애들 또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좀 패턴을 가져가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오르기보다는 다른 애들로 좀 대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멘트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그 안에서 관심 종목으로 3종목 정도 드렸나요? 제가 3-4종목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 마이크론, 그러니까 기관, 이제 메이저 세력들이 좀 끌고 가는 종목들의 특징이, 천천히 이런 식으로 단양봉으로 우상향을 시키다가 끝에서 피날레로 이렇게 큰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 마이크론도 관심 종목 좀 드렸었는데요. 금요일날 상한가까지 갔고, 얘가 상한가를 간 적이 한 번도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20년 코로나장 때 요때가 한 29%, 요때가 28% 정도 찍었었어요. 근데 요번에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반도체가 쉽게 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미래 반도체도 바닥권에서 힘이 있게 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요. 얘도 보면은 요런 모습들 많이 보이죠. 근데 이번에는 뭐 요런 매물대를 뚫기 위한 어떤 추가적인 흐름으로 진행된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하나 마이크론을 뒤일 뭔가 좀 또 다른 종목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면, 약간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제가 뭐 좋게 보고는 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이 상한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흐름이랑 조금 비슷하죠. 이 흐름 보시면 이러다가 이제 전고점을 뚫으면서 요렇게 양봉이 하나 서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산테스나도 요 매물대를 뚫어놨습니다. 추세 너무 좋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매물대인 요런 구간 돌파하게 되면 이제 두산테스나도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얘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심택이란 애도 전고점을 좀 넘겨놔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네요. 여기 이렇게 전고점 넘겨놨죠. 네, 반도체는 지금 이 정도 좀 관심 있게 일단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예. 9월 달에 이제 ARM이 나스닥에 상장하는 이슈가 있죠. 그래서 금요일 날 넥스트 칩이 일단은 대장으로 좀 치고 나왔고요. 얘도 차트가 굉장히 좋죠. 전고점 딱 넘겨놨고, 뒤이어서 가온칩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애들도 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가온칩스가 뒤따라 좀 가는지, 얘도 이제 여기 전고점까지 한번 터치가 이루어지든지 아니면은 돌파를 하든지 그런 모양새로 갈 거예요. 그래서 ARM 이제 상장일 전까지는 계속해서 재료가 또 될 수 있고, 지금 반도체가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유심히 좀 추적을 해야 되는 그런
재료를 가진 테마군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로봇이랑 AI 쪽은 단기간에 시세를 어느 정도는 좀 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국면에 있고요. 뭐 반도체가 시세를 낼 만큼 내고 얘네가 쉴 때 다시 로봇이나 AI로 가는지 아니면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또 이동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2023년 1월 달에 나타냈던 섹터 흐름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거든요. 뭐 로봇 AI, 그 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로봇주들도 레인보우가 여기서 어설프게 이렇게 시세가 마무리될 가능성은 저는 좀 적다라고 봅니다.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흐름 혹은 또 뭐 요때 뭐 이런 흐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레인보우가 지금 가격에서 너무 높잖아요.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라서 난 무서워서 레인보우는 접근하기가 좀 그래 하신 분들은 레인보우 말고 지금 반등이 좀 나왔다가 좀 바닥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뭐 바닥에서 지금 요 진통 구간 안에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 전고점을 이제 넘기느냐 마느냐 이런 구간 안에 있는 애들이 있는데 결국은 얘들도 이제 단기적으로 좀 레인보우나 얘네들이 고점을 만들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졌는데 반도체로 수급이 쏠린 이유도 무시할 수 없고요. 결국은 근데 얘네들도 뭐 뚫어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SBB테크나 뭐 SPG도 그렇죠. 요런 박스권 구간을 돌파한 흐름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 뭐 로보티즈, 로보스타 다 마찬가지 비슷한 자리들입니다. 네, 이런 종목들 뭐 접근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AI 쪽에 지금 뉴스가 삼성 관련해 가지고 AI 좀 뉴스들도 좀 있었거든요. 보시면 뭐 그러니까 삼성 관련된 최근에 로봇 뉴스도 되게 많은데 AI 뉴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번 좀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좀 좋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 솔트룩스고요. 솔트룩스는 저 이제 리딩방에서도 두 번을 매매를 해서 뭐 여기서 사서 한 번 팔고 여기서 사서 또 한 번 팔고 두 번 정도 익절을 하고 나왔는데 여기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흐름으로 가면서 2차 파동으로 넘어가는지 네, 뭐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1차 파동이고 뭐 2차 파동 그다음에 3차 파동 이렇게 넘어가는지 한번 추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뭐 셀바스 AI도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네요. 마음 AI는 뭐 지금 공략하기엔 좀 너무 높죠. 그래서 뭐 잠깐 슈팅을 주긴 했지만 이렇게 가기는 좀 힘든 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 네 보고 있고 그다음에 네 테마적으로는 지금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올라온 테마가 있죠. 지금 사우디 이제 빈살만의 금고지기가 지금 9월 7일에서 8일 날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네옴시티로 잘 움직였었던 코론글로벌 그리고 히림 한미글로벌, SY, 삼부토건 이런 애들이 좀 움직였죠. 현대해보다입은 좀 너무 약했던 것 같고 이 정도까지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7일에서 8일이 방한이니까요. 만약에 5일에서 6일날 뭔가 슈팅이 나오면 이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잠잠하다가 뭐 6일날 슈팅이 나오면 그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재료 소멸이 이제 7일에서 8일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정리하고 재료가 끝나고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부분 확인하시면서 잘 일정 맞춰서 얘네들은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대장은 코론글로벌 우선주긴 한데 얘를 뭐 매매할 수 있는 부분이 거래 대금이 좀 너무 작아서 아마도 히림이나 뭐 한미글로벌 쪽으로 집중을 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근데 뭐 SY 3부터 얘네까지 다 저는 종목들이 전부 다 끼가 좋고요. 좀 시장에 관심을 제대로 받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언제 또 대장이 교체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네 종목 정도 관심 있게 보면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자율주행은 얘네가 이제 단발성으로 한번 올랐다가 죽는지 매물 소화해 나가면서 다시 뭔가 파동을 만들어간 느낌으로 가는지 조금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이 하락 추세를 이겨내는 파동이 한번 나왔죠. 그럼 여기서 안착을 하고 다시 이렇게 이제 가는 흐름이 좀 확인되면 이 구간 안에서는 매매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하다. 얘네가 여기서 그냥 죽을지 다시 흐름을 만들어 갈지 조금 알 수가 없습니다. 재료 자체만 놓고 보면은 사실 자율주행은 뭐 올 한 해 남은 기간 또 계속해서 이슈는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 좀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하시고,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주 중에 박셀바이오가 저는 조금 잠잠하다가 얘네가 9월 7일 날 학회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잠잠하게 가다가 한 5일이나 6일쯤에 슈팅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단 금요일날 뉴스 띄우면서 슈팅이 한 번은 나왔어요. 근데 뭐 이대로 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조금 뭐 죽였다가 슈팅이 나오든 점점 이렇게 양봉 세우면서 쭉 가다가 이렇게 슈팅이 나오든 어찌됐건 7일이라는 재료를 앞두고 움직임이 한두 번은 더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박셀바이오 접근하셔도 괜찮지 않겠느냐. 네. 지금 시장에서는 뭐 요 정도만 볼 것 같아요. 비만 치료제들도 좀 시세가 단기간에 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매물이 쏟아지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시세가 많이 꺾인 것 같거든요. 의료 AR 쪽도 반도체로 수급이 완전히 넘어가면서 조금 식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반도체가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더 강하고 그러고 나서 얘네들도 단기적으로 이제 조금 매물 출회는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로 섹터 순환매가 이동하는지 그런 부분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을 또 한번 언급을 드려야 되는데 수상합니다. 여기서 안 죽을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뭔가 좀 매매하기가 좀 곤란하죠.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워낙 뉴스에 따라서 급등락을 또 반복하고 괜히 또 뭐 오버나이트 했는데 악재 나오면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보기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만약에 지금 시간에서 한 1.5% 정도 뛰었는데요. 정말 만약에. 근데 어찌됐건 얘네가 재료는 하나는 남아 있잖아요. 도대체 LK99 이제 브리핑을 언제 하는지 날짜가 안 나오니까 얘네가 쉽게 죽지 않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뭐 재료 소멸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기대감은 어찌됐건 계속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뭐 초전도체를 검증하기 힘들다 그런 뉴스들이 쏟아져도 그런 뉴스들은 뭐 여기서 계속 나왔던 거니까.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제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추세가 꺾일 것 같아서 꺾이고 나서 21선 눌림 구간 안에서 눌림 딛고 다시 올라가는지 진짜 여기서 한 번 더 제대로 꺾이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단은 워낙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쉽게 21선을 깨지는 않네요. 만약에 내일 이런 식의 양봉 마감을 한다. 그러면은 이건 또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LK9 99 뭐 이제 뭐 또 새롭게 좀 보완해서 좀 이렇게 뭐 발표를 한다라는 기대감 재료는 남아 있으니까 어찌됐건 얘네도 조금은 더 일단은 지켜보자.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